자, 보자. 이번에 뭘 줬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값의 합이 궁금합니다. 얘는 지금 정수 조건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2차 방정식 쪽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니? 어렵지 않니? 2차 방정식 개념만 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밖에 없어, 결국은. 다 생각나는 거 다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뭐 있어? 일단은 뭐 근을 구할 수 있어. 그지? 뭐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 그다음에 뭐 근의 공식에 의한 풀이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그다음에 판별식 얘기. 그다음에 근계수 관계 얘기. 또 뭐 있어? 뭐 켤레근 얘기. 그죠? 그다음 또 뭐 있니? 뭐 fx는 0의 근이 주어져 있을 때 f 어쩌고저쩌고는 0의 근이 뭐가 되나 이런 얘기. 그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 얘기. 됐어?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지? 근데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뭐가 될까? 조건을 이제 까다롭게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봐봐. 수체계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실수 체계 가 있고요. 실수가 있고 유리수, 무리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리수 안에 또 정수랑 분수 이렇게 있을 거고 정수 안에는 자연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자연수 중에 또 소수 이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 그 범위가 줄어들지. 맞아? 범위가 줄어들어. 그러면 여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반대로 어려워집니다. 되게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실수해서 뭔가를 어렵게 내면 진짜 너무 어렵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정수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내가 생각할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 더 생각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쪽 개념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정수 조건이라고 했었잖아. 정수 조건이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자꾸만 노가다를 강요하게 돼요. 오케이? 일단 봅시다. 두 근은 가정할 거야, 알파랑 베타로 가정할 거야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라고 했었고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식 몇 개가 나오겠네. 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거 하나랑 이거랑 2m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선생님 두 근의 차도 있잖아요. 두 근의 차까지 하면 식 세 개 아니에요? 식 세 개니까 옆에서 풀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두 근의 차 공식은 사실 여기는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어? 변형을 통해 만들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힘을 가진 식이 아니라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은 몇 개 만들 수 있다? 두 개 만들 수 있다. 근데 한번 관찰해봐. 여기 문자가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m도 있고 문자가 총 몇 개 있어? 세 개가 있는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런데 다행히도 뭘 줬어?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정수 조건을 줬어. 그럼 얘는 당연히 부정방정식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특히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막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랑 얘에서 뭘 소구하는 게 되게 속 편할 것 같아. 누가 봐도 M 소구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다 두 배를 해줍니다. 두 배를 해주면은 2알파 더하기 2베타. 얘가 마이너스 2m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거 두 개씩을 더하자.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에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봐봐. 요 식에서 이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식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서 억지로 내가 뭘 합니다?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됐나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할 거야? 더하기 2를 달아줄 거야. 그러면 더하기 4를 한 거니까 여기다 더하기 4를 달아줄 거야.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2에다가 베타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형태고 그 결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식의 형태를 바꿔주세요. 변형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얘의 약수를 가지고 얘를 내가 유한계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알파랑 베타는 각각 뭐가 되겠어? 알파는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런 식이 됐을 때 알파는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m값의 합이 궁금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입니다를 통해서 m값을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통해서 m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m값의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되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요 문제 하나 질문이었네요. 그죠? 스텝 3로 한번 넘어가 보자. 스텝 3. 질문 번호. 자, 2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2번부터. 좋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한테 가우스를 줬어요. 그럼 가우스라는 녀석을 딱 줬을 때 이제 우리의 생각은 저 가우스의 그 녀석을 없애주고 가우스 기호를 사라지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인데 그럼 당연히 궁금한 게 그 x의 범위가 궁금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x의 범위를 나한테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풀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여기서 요 표현이지, 요 표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 어떤 녀석에다 빼기 가우스 그 녀석 해주면 거기는 걔는 그 녀석의 소수 부분입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어떤 n이란 수가 있었어. n이란 수가 있었어. 거기는 걔를 내가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통 n이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 n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알파라고 하는 거는 n 빼기 가우스 n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에 잠깐만 집중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야? 0에서 1 사이에 있는 x의 소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 되거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얘가 0에서부터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걔를 제곱해도 여전히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이 이게 넘어가면 17점 얼마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x의 제곱이 17점 얼마라는 건 x 자체가 4점 얼마였다는 뜻이지. 됐어? 이해돼? 끝났네. 그러면 x의 범위가 4점 얼마라는 소리는 x의 범위가 4에서 5 사이의 수라는 소리잖아. 그럼 가우스 x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4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로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4의 제곱 마이너스 18은 0의 근을 구해주는데 그 녀석은 4에서 5 사이에 있는 근이었으면 참 좋겠군요. 로 해석이 끝나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럼 가우스가 사라졌으니까 이젠 어때? 너무나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자꾸 저런 이상한 표현들을 나한테 던져줌으로써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정확하게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저 표현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라벨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어색한 표현들이 꽤 있어서 어려운 거지. 그 어색한 표현들을 익숙하게 만들면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3번 가봅시다. 3번. 보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랑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줬어요. 그럼 첫 번째 부호가 다르다라는 이 정보가 나한테 B가 음수군요 라는 사실을 준 거다라고 먼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 요 녀석의 근은 뭐야? 얘라고 줬어. 얘라고 줬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얘가 뭘까?를 생각해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궁금하대잖아. 근데 두 개의 부호는 다르대.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였다면 하나는 음수였다는 소리야. 그럼 음수였던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잖아. 양수였던 건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그럼 양수였던 거에서 음수였던 걸 빼주세요가 되는 얘기지. 맞죠? 결국 뭐야? 두근의 차가 된다는 뜻이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은 두근의 차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녀석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쟤는 뭐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될 게 분명해요. 여기는 이 녀석은.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 둘 중에 하나는 음수였을 테니까 하나만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질 테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근, 이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 게 이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한 결과가 얘가 두 근의 합 4a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곱, 그러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곱하기 알파 베타를 해준 결과가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8b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찬찬히 보니까 요 녀석이 뭐야, 얘들아? b잖아요. 그렇죠? 요 녀석이 b잖아. 그럼 얘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여전히 뭐야? b거든. 됐니? 그럼 여기 없어지겠다. 선생님 b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b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느낌.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이 4a가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8이 됐으면 좋겠어.
플러스. 아, 이게 8이구만. 됐나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준 거야? A 값은 2였군요. 라는 사실을 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였어요. 이제 A가 2였어. A가 2라는 사실을 알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됐어? 2가 됐어. 이런 사실을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여기는 요 녀석은 뭐가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니까 루트 뭐가 돼요? 판별식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뭐야? 4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나요? 이렇게 된 녀석이 지금 8입니다. 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A가 2였으니 이 녀석이 얼마야? 여기다 4니까 16이 되나요? 오케이? 그럼 16 마이너스 4B 루트 1개 얘가 지금 8입니다. 양변 제곱하니까 16 마이너스 4B 해준 결과가 64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4로 나눠주고 가자. 16. 그럼 B라는 값은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20이 되나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B값까지 완성. 아, 결과적으로 A, B를 곱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답 맞니 얘들아? 답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이 나왔어? 뭐 계산이 잘못됐나? 잠깐만요. 어디가 틀렸을까?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다 2배를 해버렸어요. 그죠? A제곱 빼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4A제곱을 해버렸네요. 그죠? 여기서 실수가 있었네.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얘가 4가 되니까 여기는 얘가 1이 되니까 얘가 15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2라고 써놓고서는 저긴 쟤를 2A라고 저렇게 제곱을 해버렸던 것 같아. 됐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4번. 4번은 뭔가 보자. 얘는 뭐야?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한 허근은 베타라고 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순허수래요. 천천히 써야겠다. 이거는 ax 더하기 b는 0, 한근 알파.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한근 베타. 그럼 다른 한근은 당연히 알파파, 다른 한근은 당연히 베타파. 왜냐면 a, b, c, d는 전부 다 실수. 0이 아닌 실수라고 줬으니까 실계수. 그러니까 켤레근까지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뭐라고 줬어? 첫 번째로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 게 순허수라고 줬어요. 그럼 내가 알파라고 하는 거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베타라고 하는 거를 c 더하기 di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c에다가 b 더하기 d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순허수라고 준 거니까 이 녀석이 0이군요 라는 정보를 준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은 뭐야? c를 내가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써도 괜찮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 곱한 녀석은 또 뭐래? 실수래요. 그럼 두 개 곱해볼까요? 알파랑 베타를 곱해봅시다. 그럼 얘는 a 더하기 bi 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di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bd가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곱해주니까 ad,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 b의 i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어? 이번엔 실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군요. 이런 뜻이 되겠네. 근데 A는 0이 아닌 실수, B도 A, B, C, D 다 0이 아닌 실수였으니까 얘가 0이려면 결국 B와 D가 같아야 되는군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내가 B라고 써도 괜찮겠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됐어요? 그 상태에서 보자. 그 상태에서 보자.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썼으면 안 됐던 거네, 얘들아. 그렇죠? 완전 잘못 써버렸다. 미안해. 완전 잘못 썼네. 지금 뭐가 중복이 돼버렸어? 여기 A, B, C, D랑 지금 여기 A, B, C, D랑 완전 중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P, Q 이렇게 바꿔야겠다. 얘가 마이너스 P, Q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풀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P가 0이 아니야라는 조건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맞을까? 그러니까 P가 0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P가 만약에 0이었다면, 이거 두 개의 합이 뭐가 되겠어? 2P가 될 텐데. 얘랑 이거 두 개의 합이 2P가 될 텐데, 그럼 그 녀석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가 0이 돼버리네. 아, 그러니까 P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도 그냥 성립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똑같이 써도 괜찮겠구나.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A 더하기 C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A 더하기 C는 뭐야? A는 2P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P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C는 뭐가 되겠어요? C는 그냥 2P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해되죠? 켤레 두 개의 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더해주면 얘는 0이 되는군요. 이거는 확정적인 이야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니? 오케이? 조금 생략했는데 괜찮아 얘들아? 다시 A가 뭐라고? A가 마이너스 알파. 다시 마이너스 A가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되는 거잖아. 얘가 현재 2P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P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고. 됐어?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마이너스 C가 뭐가 되는 거야? 얘랑 얘 켤레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그러니까 C가 2P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준 거야. 두 개 더한 결과는 당연히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보기로 한번 가보자. 니은 보기는 알파 바래요. 알파 바는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QI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베타를 곱해달래.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P 플러스 Q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우변을 봤더니 우변은 뭐야? 알파 P 더하기 QI. 그 다음에 베타 바. 이거 베타 바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부호가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지 않겠네. 니은 보기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니은 보기 틀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같나요? 그러면 여기서 B랑 D는 전부 다 뭐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얘는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얘는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될 테니까 두 개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D급 보기는 맞는 보기.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이게 다 느려서 써줘서 그거 가지고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좀 되게 귀찮은 문제였네요. 넘어가자. 다음 5번은 됐고 6번으로 가서 자,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저기 있는 제에서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가 되도록 하는 아이고 선생님이 싫어하는 걸 아주 그냥 다 묶어놨어 그지? 자, 자연수 조건 일단은 노가다의 기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라는 조건.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는 자연수 입장에서 바라볼래? 소수 입장에서 바라볼래? 당연히 소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더 범위가 적은 거. 그래야지 뭔가 생각하기가 편하다. 이런 느낌. 그럼 소수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진 녀석이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 라는 그 성질을 가진 녀석이고 소수에 대해서 모든 생각들을 다 같이 해보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소수 중에서 특징은 하나 뭐 잡아달라면 짝수인 소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걔는 2입니다. 나머지 다 홀수인 소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정도밖에 없어. 개념 자체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뭐래? 얘 두 근이 모두 소수였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현재 뭐다? 소수예요. 이게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알파랑 베타가 소수예요. 지금 이렇게 정보를 준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럼 나한테 준 정보는 실제로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얘가 n분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했을 때 결과가 n분의 n입니다. 라는 이렇게 두 개의 결론을 여전히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알파랑 베타가 소수라는 상황,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럼 이거 찬찬히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일단 m과 n이 전부 다 뭐였어? 자연수였거든.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m이 될 수 있는 녀석은 제한적이다. 딱 몇 개밖에 없겠니 얘들아. 딱 4개밖에 없어. 1, 2, 5, 10. 이렇게 딱 4개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긴 얘가 만약에 10이었다 쳐봐. 10. 그럼 얘가 1이잖아.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얘가 5였다 쳐봐. 돼? 안 돼? 2잖아. 안 돼. 됐어? 그럼 될 수 있는 건 1, 2밖에 없었다는 소리네. 그죠?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게 1 아니면 2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해놓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그럼 얘가 1이었을 때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제는. 됐어? m값이 1이었어. 그럼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지금 결국 n이 된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그죠? 그래요.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다시 잠깐만 이쪽으로 더 가봐야겠다. 됐어? 다시. 알파랑 베타는 뭐야, 얘들아? 소수잖아. 그지? 그러면 m이 1이었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니?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 되는 상황? 10이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 되는 상황이야? 5가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그냥 확정적이네. 왜냐면 소수는 2 아니면 3 아니면 5 아니면 7 아니면 11 아니면 등등등 이렇게 갈 텐데 이 이상은 아예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 더해서 10이거나 5가 되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두 개 더해서 10이 되는 녀석과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녀석 이런 식으로 찾아준다면 그거밖에 없으니 여기서 알파 값은 뭐야? 3이야. 얘가 7이야로 확정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야, 3이야로 확정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때? 다시 아까 여기 m에다가 1 집어넣고 뭔가 생각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돼? 안 돼? 안 되는 느낌이죠. 그죠? 근데 얘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가봐. 그럼 두 개 3이랑 7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그때 n값은 얼마겠어? 21이겠지 뭐. 됐어?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때는 n값은 뭐가 됩니다? 2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2랑 3이었어. 2랑 3이면 6이잖아. 근데 m값은 얼마였어? 2였거든. 얘가 6이었고 얘가 2였으니까 n값은 12가 되겠네. 됐습니다. 가능한 n값을 다 더해주세요. 답은 33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집니다. 이게 어때? 그냥 되게 그냥 치사한 느낌이지, 그지? 재미없어, 그지? 치사한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수들의 조합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난이도를 올리기 위한 그냥 수단이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여태까지 문제가 또 좀 되게 좋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2차 방정식 오면서 느낌 자체가 좀 어때? 별로야.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느낌으로 난이도만 올릴 거야. 그냥 조건을 까다롭게 줄 거야. 그냥 이런 느낌 정도밖에 안 오는 문제들인 것 같아. 넘어가자. 그 다음에 7번. 또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또 괜찮은 녀석이 튀어나왔네요. 오케이. 봅시다. 요건 좀 괜찮은 녀석이야. 잘 봐. 여기서는 좀 생각할 것들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요거 잠깐 언급했었나, 선생님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그지? 뒤집어졌을 때는 상황 자체가 되게 편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이 상태라면 되게 불편합니다. 다시 봐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녀석. 잠깐만, 이거 하지 않았니, 우리?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질문했어? 그때 잘 이해 안 됐어?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되게 생각보다 있잖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다시. 여기 얘 두근이 지금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4K죠. 그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냥 판별식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8K에 플러스 4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일단은 요거는 그냥 판별식이야. 그쵸? 요거는 판별식. 되니? 왜냐면 최고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8K의 제곱에 플러스 4. 요거 분해. 다시 여기는 얘에서 2를 뺀 거잖아. 어차피 지금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오늘 왜 이러니? 뭐가 다 지금 막 빼먹고 막 그죠? 난리가 났네요. 다시. 그럼 8K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얘는 4K 제곱 2 그다음에 4K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무슨 수라고? 정수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줬던 거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요 식을. 여기는 얘가 요 녀석이 넘어가게 되면 2차 방정식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K 값이 뭐라고 줬으니까 실수였습니다라는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뭐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냥 K에 대한 뭐라고? 2차 방정식으로서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을 통해서 나는 n의 범위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그 n 값이 뭐라는 소리야? 정수라는 소리잖아. 그럼 거기서 u 한 개의 n을 얻어낼 수 있겠군요. 저 판별식을 토대로. 그래서 저 u 한 개의 n 값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n이 0인 경우라면 판별식 자체를 쓸 수 없으니까 요거는 제외해놓고 실제로 0을 집어넣으면 실근 나오는 거 맞잖아. 0은 된다 치고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요거 이해되니? 0이면은 요거 0이고 요거 0이니까 1차 방정식 되니까 실수 K값 나오는 거 맞으니까 된 거고 0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별식이 양수여야 하니까 얘는 4-4n에 2n-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기는 얘를 열심히 풀어주면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기억으로는 여기서 n 값이 1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실근 구해주면 k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0일 때 나왔던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왔던 k 값을 구해주면 또 하나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이다. 이런 느낌이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8번. 자, 이 문제는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얘는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 오케이? 잘 봐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연수 A 값의 곱이 궁금해. 나의 관심은 지금 A였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식 있잖아. 저 식이 분명히 우리 눈에 뭘로 보이는데? 뭘로 보이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이죠. 그지? 근데 여기서의 관심사는 사실 A였기 때문에 쟤를 A에 대한 1차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거기는 걔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되니? 이게 되게 어려워. 그걸 생각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천천히 한번 봅시다. 얘를 A가 있는 걸로 싹 다 묶어주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묶일 거고 A가 없는 것들 묶어주면 2x-3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A는 뭐가 되겠어? 이거 넘어간 3-2x를 얘로 나눈 거예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근데 이 값이 뭐라고 얘들아? 이 값이 자연수라고.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됐나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얘가 너무나 다행히도 완전 제곱식으로 줬으니까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곱해줘도 괜찮아. 부등호 안 바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3-2x라고 하는 애가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이제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니까 넘어가서 4x가 될 거고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저기는 쟤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 2차 방정식이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 x값이 정수값으로 하나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될 테니까 여기는 이 범위 안에 x값은 정수로 유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고요.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근의 공식을 써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사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안에 지금 정수인 x가 존재한다는 소리니까 후보자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됐어? 여긴 얘는 뭐야? 2점 얼마니까 0점 얼마. 얘는 마이너스 4점 얼마. 그러면 후보자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5개의 후보가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그럼 저기다 이제 하나씩 넣어가면서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A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죠? 아이고 어려워라 그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잘 봐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발상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자연수 A 값의 곱이 궁금했어. 라는 저기는 팁을 통해서, 저기는 저 조건을 통해서 아, 나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A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수 조건인 X가 하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다 정수예요라는 뜻이 아니었잖아. 만약에 제가 다 정수, 둘 다 정수예요라는 조건이었다면 어떻게 했어? 아까처럼 두근의 합도 정수, 두근의 곱도 정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으로 처리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걔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X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입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줬으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냥 아예 X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A에 대한 생각으로 아예 방향을 틀어놓고 생각을 해준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그런데 여기는 이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아. 왜?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거기서 X의 제한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저기는 저 부등식을 통해서. 근데 그 제한된 부등식 안에 그 X값은 정수인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 정수인 후보자들을 내가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 그 후보자들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면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선택한다라는 느낌의 문제로서 해석할 수 있겠네요.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너무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 실제로, 그지?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수능. 질문. 4번. 3번. 좋아요.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4번을 한번 풀어봤었는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알겠죠? 너무 노가다성이 강한 문제였었어. 그래서 이거를 전개도를 막 여러 개 그려가지고 일직선으로 착착착착착 다 그려가지고 거기는 일직선 중에서 최소가 될 만한 포인트들을 막 찾아가지고 그 찾은 걸 가지고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였거든. 근데 얘가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고 와서 뭐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타고 와서 바로 이렇게 도착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길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 길들을 전부 다 내가 전개도를 펼쳐가지고 일직선상으로 그었을 때 전개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게 간단하게 틀만 보여주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A랑 B랑 그다음에 E랑 그다음에 F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그다음에 얘를 돌돌돌 펴. 돌돌돌돌 펴. 이게 다 펴. 근데 얘가 이쪽으로만 지금 요걸 기준으로 이쪽으로만 다 피면 최대 여기까지 필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이쪽으로만 다 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필 수 있는 상황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건 다 이렇게 핀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네 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네 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요렇게 네 개만 바라보거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네 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개만 바라보거나 이렇게 등등등 해서 여기는 얘네들을 다 완전히 펼쳐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는 얘도 그 저 날개들이 여기 달릴 수도 있고 또 여기 달릴 수도 있고 또 여기 달릴 수도 있고 또 여기 달릴 수도 있잖아. 여기 달릴 수도 있고 여기 달릴 수도 있고 여기 달릴 수도 있어. 여기 달릴 수도 있고 여기 달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날개들이 어디 달리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다 해준 다음에 됐어? 그럼 실제로 여기는 요 녀석이 A, B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는 요 점이었잖아. 아까 맞아? 요 점이었잖아. 여기는 얘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요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얘가 최단거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를 기준으로 펼쳤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펼쳤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이렇게 될 거거든. 이해되니?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게다가 또 위에다가 또 펼쳐가지고 여기 있는 얘에다가 또 펼쳐서 어떤 선이 또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이은 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은 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든 이은 것들 중에서 최소가 될 만한 그 모든 포인트들을 다 찾아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노가다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30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어려운 느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노가다 때문에 어려운 느낌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풀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 문제는 다시 나올 리가 없거든.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아예 미련을 버려도 괜찮아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요. 궁금하면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래서 3번 문제만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보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걸 좀 확대해 놓고 볼까? 일단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요 넓이랑 지금 요 넓이가 지금 2분의 3배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라볼까? 잠깐만요.
뭐야 어디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봅시다. 지금 뭐라고 준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얘들아? 현재 2예요. 이렇게 준 거고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는 요 길이가 2K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준 거야. 됐죠? 그랬을 때 보자. 내가 어쨌든 이 삼각형과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그 넓이가 지금 2분의 3배가 됐으면 좋겠어. 이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요 넓이가 요 넓이의 2분의 3배래. 그러니까 요 넓이를 내가 요 넓이를 여기다 써주고 그다음 2분의 3배 해서 거기는 걔가 요 넓이가 됩니다. 라는 식을 써주면 하나의 등식이 나올 거야 라는 구조를 가진 식이죠. 그런데 거기는 그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는 요 길이만 알면 될 것 같아. 요 길이를 내가 잠깐 x라고 놔볼게 얘들아. 됐어?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 여전히 x일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길이는 루트 2의 x가 될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 길이 다시 이 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x였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요 길이는 당연히 2-2x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이 녀석이 루트 2분의 2-2x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요 넓이 있잖아. 파란색 요 넓이. 요 넓이는 x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x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넓이. 요 넓이는 뭐가 되겠어?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2-2x 전체 제곱이 됩니다. 식을 써주면 그냥 이 상태로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돼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그냥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x값을 구해지게 된다면, x값이 구해지게 된다면, 나는 여기서 x값, 여기는 요 길이가 나왔다는 뜻이야. 요 길이가 나왔다는 뜻이고, 여기는 요 길이도 나왔다는 뜻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는 k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값만 구해지면 저기 k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거든. 됐죠? 그래서 요거 열심히 계산해서 x값 구하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 더한 게 k다라고 해서 k값 구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풀면 된다. 다시 뭐라고? 아, 왜 이등변이 되는지 좋아요. 거기 있는 걔는 문제 안에 그 설명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이게 이등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냥 이등변도 아니고 사실은 직각 이등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뭐라고 줬냐면 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대각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다 한 점에서 만난대.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거 사각형의 중심과 이 사각형의 중심이 지금 한 점 위에 있어요라는 뜻이거든.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 두 번째로 대각선 FH가 어디니? 여기 요 녀석이 뭘 하고 있대? AB를 뭐 하고 있대? AB를 2등분하고 있대.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봐. 얘가 2등분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조금 삑사리가 났어요. 그럼 2등분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 중심을 지나고 있는 대각선이 있는데 그래서 대각선이 만약에 이렇게 삑사리가 나 있는 상태였어 라고 한다면 요거랑 요거가 당연히 2등분이 안 되겠죠. 다시 여기는 얘가 2등분이 됐다는 거는 얘가 2등분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건 당연히 같은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2등분이 되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 되고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 요 녀석이 각각 45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2등분 한다라는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얘가 삑사리가 나지 않고 딱 정중하게 꽂혀 있군요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는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던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질문은 다 끝났네요. 됐죠? 자, 가볼게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서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2차 함수에 얼만큼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딱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방정식이라는 거랑 함수라는 거랑 이 두 가지가 이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정식을 풀 때 함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함수를 풀 때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두 가지로 한번 좀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그 관점 자체가 뭘로 바라보는 관점도 괜찮냐면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첫 번째 x랑 y의 그냥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그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y는 보통 fx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보통 이제 식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쉬운 이런 녀석으로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x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결정될 거고 y 값이 결정되면 x 값이 결정될 거야. 이런 해석. 근데 이 해석은 여기는 얘 자체가 뭐였어? 애시당초 부정방정식이었어. 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얼마나 많겠니?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점으로 찍어봤더니 거기는 걔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하나의 선이 된다는 뜻이고 그 선들이 지금 이런 포물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함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는 얘에서 지금 여기는 이 함수에서 지금 이 방정식으로 연결고리를 잇겠다는 얘기는 y 값을 결정해 줄 거예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 내가 y다 4를 집어넣을래. 여기는 얘가 뭐였어? 4였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은 몇 개 나올 게 분명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게 분명한데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가 될 거야. 그게 결국 뭐야? x 제곱은 4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라는 입장에서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통해 생각할 수 있을까? 얘를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자체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요. y는 4라는 녀석도 있었어요. 이거 두 개를 내가 연립할래요. 라고 생각을 해준 결과로서 그러니까 즉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연립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로 교점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그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거고 얘는 뭘 소거를 하는 거야? y를 소거해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y를 소거했기 때문에 그 정보는 누구의 정보만 남아? x의 정보만 남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랑 이 교점의 x좌표가 정보로서 남으면서 결국 이거의 근인 뿔마 2라고 하는 거는 교점의 x좌표가 돼요라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가는 방향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의 장단점이 있고 요 녀석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요 녀석의 장점은 그냥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x랑 y의 관계식으로서 바라본다. y 값이 결정되니까 알아서 x 값이 결정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바라본다.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가 되는 거야? 단점은 얘는 y 값이 딱 하나로 정해졌을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식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y 값이 딱 정해졌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x 값을 구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소리인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는 요 4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괜찮아?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대신에 얘는 좀 불편하죠. 왜냐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애시당초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확장성 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직관적인 면에서는 여기는 얘도 되게 괜찮다. 두 가지 다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좀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드냐면 얘는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걔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함수로 해석해달래 이런 얘기 거나 아니면 함수를 가지고 장난쳐달라고 했는데 그 함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걔는 방정식으로 해석해야 편하게 풀려 이런 느낌들이 강해.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함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고 함수를 풀고 있는데 방정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고 두 개가 왔다 갔다가 일단 자유로웠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요 길 자체가 되게 넓고 되게 편안해야 돼. 여기는 얘가 되게 불편한 길이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념 자체는 지금 2차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렇게 지금 단원명이 나와 있는 거지. 여기는 얘가 지수, 로그, 뭐 삼각함수 아니면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되면은 거기는 걔 함수와 그 방정식 가지고 장난치는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념은 너희가 고등수학을 하는 내내 따라다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금 수투를 오늘 좀 전에 배웠던 친구들은 조금만 있으면 한 2번 정도 더 지나가게 되면 3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방정식과 함수의 요 두 개의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이 작업을 너희가 아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고등학교 내내 고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 관계가 너무나 클리어하게 나한테 딱 다가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개념을 배운다, 어떤 함수를 배웠어,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건 다 공짜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다시 핵심만 딱 잡아보자. 여기는 얘를 얘 입장에서 관찰해 주세요가 교육 과정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거든. 여기는 얘 입장에서 관찰해 달라는 얘기는 뭐겠어? 결국 교점의 x좌표.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 돼. 됐어?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가 돼. 이 두 개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보자. 여기서 분명히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함수가 나왔을 때 x축은 반드시 y는 0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은 얘랑 얘를 뭐 해주세요? 연립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방정식을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두근의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게 분명하니 결국 두근의 뭐가 차이가 얘가 루트 5가 되게 해주세요. 얘가 루트 5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주어져 있는 요 해석을 뭘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차공식 한 번만 때려두면 A값 자연스럽게 구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라는 느낌으로 풀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연결고리만 정확하게 딱 이어주기만 하면 되게 편하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3번도 한번 봐봐. 3번은 어떤 느낌이야? 여전히 함수 가지고 장난치고 있대잖아. 근데 딱 봤더니 어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딱 있었어. 근데 교점이 두 개가 있대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 교점 x좌표가 3 플러스 루트 2라고 준 거야.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얘는 내가 다시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mx 플러스 n이 되는 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뭐라는 소리야? 3 플러스 루트 2라는 소리잖아. 됐어? 그럼 얘 다 넘겨놓고 생각해도 m과 n이 뭐라고 줬으니까 유리수라고 줬으니까 얘는 무리근을 준 건데 유리계수를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혈례근 개념으로 3 마이너스 루트 2가 다른 현근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 여긴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2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줄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통해서 m과 n은 당연히 편안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으로 잡고 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어때? 되게 쉬워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되게 다채로운 생각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요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 아무리 선생님이 떠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 얘가 왜 갑자기 얘랑 얘가 됐어? 여긴 얘가 왜 얘가 된 거야? 라는 이런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쪽 파트가 너무 어렵고 이쪽 파트만 어렵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야. 가 돼버려. 알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 다 이해됐나요? 확실해? 좋습니다. 요거대로 그냥 우리는 진행해도 괜찮겠군요. 이제는 함수와 방정식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또 봐봐. 앞에선 다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잖아. 이제는 뭐야?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방정식에서 뭐가 궁금하대? 교점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럼 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뭐 하면 되겠어? 아니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교점의 개수로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내가 그리기 쉬운 것까지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얘랑 얘 교점이 4개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석을 해준다면 벌써 요 해석이 끝난 거거든. 됐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어? 얘 그래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려주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1일 테니까 여기는 얘는 또 1이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됐어? 그러면 y는 a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일 게 분명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4점에서 만나고 싶어요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a-1이라는 게 0에서 1 사이면 되겠구만. a라고 하는 건 1에서 2 사이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뭘 구할 수 있어? 방정식의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프의 도움을 받으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왔다 갔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그겁니다. 알겠죠?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래프 보면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또 방정식 보면서 해석하고 이런 해석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어렵지 않죠? 한번 풀어볼까요? 해볼까? 잘 봐봐. 여기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고 싶은데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일단은 지금 봐봐.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면 이게 fx라는 애랑 지금 절대값 x인데 이거 그리기는 쉽잖아 얘들아. 요거 그리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그릴 때는 이렇게만 그려도 괜찮지만 얘는 x축과 y축을 조금 그려줄게요. 왜냐면 그래야 조금 더 어때? 편안하게 그려질 거니까. 그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부호만 전달해 줬을 때 나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사분면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야. 그럼 일단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최고차의 개수 무슨 수? 음수.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 자 얘는 또 y절편은 무슨 수? 양수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요 b가 뭐였어? 양수였어 라고 한다면 축이 어디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2분의 b가 축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축이 양수 쪽에 있었겠군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게 축이 양수이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줬더니 교점이 몇 개? 2개. 아, 답은 2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이게 공짜죠, 그냥. 그죠? 그냥 공짜로 풀리는 문제야. 이게 식으로 접근한다고 이게 방정식이니까 열심히 식 만들어서 풀어야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들을 결과 안 나오죠, 일단. 그지?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나드는 게 되게 자유로워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여기는 얘는 당연히 그래프로 관찰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힌트가 뭘까, 얘들아? 힌트.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실근 자체가 궁금한 거 아니면 교점의 x 좌표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교점의 x 좌표가 궁금하다면 걔는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실근이 궁금하다면 방정식에서 해결하는 게 가능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수면 넘나드는 게 자유로운 거고 아예 실근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교점의 x 좌표가 궁금할 때는 결국 방정식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다음 그래요. 이거는 뭐 근데 그냥 공짜 문제 같은데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 표현만 알면 끝나. 그죠? 이 표현만 알면. 얘가 무슨 의미를 갖죠? 1에서부터 거리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축이 x는 1이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관련해서 저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 그지? 쟤는 나한테 대칭축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대칭축을 알려주긴 했는데 최고차의 개수도 알려줬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고 대칭축이 1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은 한 이쯤에 있겠네요. 2는 한 이쯤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든 게 제일 클 거고요. 2를 집어넣은 게 두 번째일 거고요. 1을 집어넣은 게 제일 작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는 방정식과 관련 없는 그냥 단순한 함수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그래. 이거는 이게 좀 이렇게 생소한 표현이라서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되게 쉽거든. 그냥 한번 일단 풀어볼까? 자, 얘를 딱 봤을 때 있잖아. 얘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냥 식으로만 푼다. 얘를 식으로만 푼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2ax니까 플러스 a제곱이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a제곱이 필요할 거고 더하기 4a 마이너스 6 해서 얘를 x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여긴 얘가 마이너스 a였을 때 최소값인 요 녀석을 갖는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시 또 얘를 식으로 접근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거는 순도 100% 그냥 뭘 가지고 식을 가지고 푼 거야 라고 생각해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순도 100% 그래프를 가지고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이 녀석의 최소값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a구만. 됐죠? 그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 얘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이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이 녀석이 GA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녀석의 그래프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축이 얼마니? 2네. 여기다 2를 집어넣을까?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느낌. 계산량이 어때? 선생님은 사실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 풀기보다는 이 상황을 선호하는 편이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다 풀 수는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중에 편한 걸 그때그때 너희가 선택하면 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일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오케이? 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래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최대 최소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그래도 좀 쉬운 형태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요거 뒤쪽에서 최대 최소 좀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일단 함수에서 얘들아,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는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하에서 그 산술기압 평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하에서도 그 녀석들을 배워. 근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최대라는 거랑 최대라는 거랑 최소라는 거는 선생님이 거의 모든 수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써주는 얘기인데 이거는 90% 정도가 뭐에 대한 최대 최소로서? 함수의 최대 최소로서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해석할 거야 라는 느낌이고 여기는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9% 정도는 여기서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고요. 여긴 얘는 뭐 산술기압 평균이라든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든지 그런 녀석들을 이용해서 풀 거야 라는 얘기고 한 1% 정도 기타 등등 있어. 상황이 무조건 여기는 얘라고 해서 얘 아니면 얘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거의 대부분은 얘겠지만 그럼 여기서 잠깐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은 요 녀석에 대한 해석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라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얘를 읽는 방법 중에서 오케이? 얘를 읽는 방법 중에서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말고 x의 최소값이 9야. 라고 읽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부등식을 읽는 방법만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 부등식 하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b 해서 루트 ab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산술기압 평균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관찰해 봤을 때 내가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해? 최소값이 궁금해. 근데 요 녀석이 뭐야? 일정의 어떤 상수값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가 넘어가게 되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하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얘에서 핵심이 뭘까? 그냥 뭐해? 그려. 열심히 그려. 최선을 다해서 그린 다음에 x의 범위를 뚝뚝뚝뚝뚝 잘라주세요. 아마 범위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의 그래프, 이 그래프만 나는 뭐 할 거야? 열심히 관찰하겠다는 소리고 최대라는 말은 뭐야? 말 그대로 제일 높은 값을 의미하고 최소라는 건 제일 낮은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최대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 생각할 때는 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 쪽에서 수투에서 뭘 배우냐면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되는 거야. 여기는 얘 그래프의 개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됐을 때 여기는 얘가 어디서 최대가 나온다, 어디서 최소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 감소와 증가가 바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고, 직선에서 기울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 증가와 감소를 완벽하게 딱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말해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가와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가와 감소만 내가 알고 있다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느 정도 그려질 거고 그걸 가지고 뚝뚝 잘라가지고 최대랑 최소를 구해준다 이런 느낌이죠. 이 패턴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선생님이 한이 맺혀서 그래. 너희는 안 그러겠지만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라고 한다면 그냥 이걸 집어넣어. 그러면 둘 중에 큰 게 최대겠다.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겠다 라고 하고 풀어요. 물론 맞죠.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어. 이유는 뭐야? 이 녀석의 그래프가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기울기가 양수였다고 하더라도 잘라놓고 보면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양 끝에 있는 점을 집어넣은 결과들이 최대 최소로서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아이의 흐름이 바뀐다고? 이게 2차 함수가 됨과 동시에 어때?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대칭축이 얼마야? 2잖아. 그럼 얘는 1에서부터 어디 사이? 5 사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나는 관찰하겠어요 라는 뜻이니까 최대값은 5 집어넣은 게 맞아. 하지만 최소값은 2를 집어넣은 결과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2를 집어넣은 결과,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서 최소값 구해주고요. 5를 집어넣어서 최대값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최대 최소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에서 있잖아 얘들아. 얘는 지금 딱 봐봐. 이 함수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였기 때문에 x의 범위를 통해서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는 이 식을 내가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로 바꿨다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x에서 t로 가는 함수가 되니까 얘는 x의 범위를 통해서 t의 범위가 나오는 함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있었어. 여기 얘가 y래. 그럼 얘는 t의 범위를 통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가 돼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래프가 x축과 y축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래프였다면 얘는 x축과 t축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t축과 y축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래프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함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나한테 뭘 전달해주고 있냐면 변환의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x의 정보를 y의 정보로 바꿀 거예요. x의 정보를 y의 정보로 바꿀 거예요. x의 정보를 t의 정보로 바꿀 거예요. t의 정보를 y의 정보로 바꿀 거예요 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하냐면 맨날 그냥 이것만 막 넣어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이것만 듣고 최대값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지 당연히. 그죠? 물론 운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니? 대칭축 자체가 어디 있었어? 마이너스 2에 있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1에서부터 5를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5는 게 당연히 최대고 그 다음에 1는 게 최소가 되잖아. 선생님 이거 나오는데요? 당연히 나오죠 이거는. 그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관찰하면서 최대 최소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 그릴 수 없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 그릴 수 없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뭐가 있어? 1차 함수, 2차 함수. 조금 있다가 이제 저쪽으로 수학하러 넘어가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학 1으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지? 그 다음에 수학 2로 넘어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미적분으로 넘어가 진짜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 반면에 그릴 수 없는 그래프들도 있거든. 그럼 그 그래프, 그릴 수 없는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확실하죠, 얘들아. 무조건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아니라 y는 해가지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2x에 플러스 1, 플러스 3 할까? 제곱에 플러스 2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저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죠. 저 4차 함수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못 그려요. 그렇지 않니? 저건 미분을 배워야 그릴 수 있는 애입니다. 저건 그릴 수 없어, 4차 함수를.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최대치수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여기서 다시 진짜 중요한 얘기. 함수가 두 개가 있었어. 그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이런 과정. 요거를 합성이라고 부르죠. 됐어?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는 걔를 두 개로 쪼개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찢어버렸어 라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 배웠죠? 승훈이. 기억나? 함수 두 개, 그러니까 fx가 있고 gx가 있어. 그 두 개를 합쳐. 그러면 합성함수라고 부르잖아. 이게 수학 하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하나의 합성함수를 두 개로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고 싶어. 그 쪼개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역과정. 걔를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치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왜 치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치환하는 거는 결국 함수를 두 개로 쪼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치환하려면 얘를 t로 치환해야지, 얘를 t로 치환해야지 하고서 항상 우리가 뭘 써요?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4를 쓰지. 됐어? 그런데 그 치환하게 되는 식을 한 번만 써봐, 얘들아. 함수가 몇 개가 됐네? 두 개가 됐네. x에서 t로 가는 함수, t에서 y로 가는 함수. 두 개가 됐네. 됐어? 그럼 각각 두 개의 함수를 관찰해봐. 어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못 그리는 걸 뭐 하면? t로 치환해버리면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면서 두 개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수학 하의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t라고 하는 걸 새롭게 놓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랑 이렇게 가는 함수를 관찰할 거야 라는 뜻이 돼. 근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정의역이잖아. 그렇지 않니?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라고 불러. x의 범위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관찰할 때는 뭘 관찰하니? 우리의 관심 있는 식은 사실 마지막 식 요것만 관찰하잖아. 근데 요거를 관찰하게 됐을 때 뭐가 무너져 버릴 수 있냐면 x의 범위를 준 경우에 여전히 걔가 t의 범위라고 착각하는 수가 생겨버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는 t의 범위가 정의역이 될 거란 말이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 녀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범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얘를 변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바꿔준다. 변역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요 과정이 뭐겠어? 그냥 x의 범위로 t의 범위를 구한 거고 얘는 t의 범위로 y의 범위를 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x의 범위로 y의 범위를 한 방에 구하고 싶었는데 한 방에 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x에서 t로 잠깐 갔다가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y의 범위를 구해줌으로써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최대치수를 구하겠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가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라고 줬다. 만약에 똑같은 문제여서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는 대칭축이 현재 1이었으니까 얘가 0에서부터 뭐 몇으로 자르면 3으로 잘라버리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겠어요 라는 뜻이 되잖아.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3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겠네. 그다음 3을 집어넣어봤더니 얼마야? 3을 집어넣으면 얼마지? 9에다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아니죠? 6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니? 2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구한 거야? 실제로 얘는 t의 범위를 구해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또 얘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볼 거야. 이렇게 그렸어.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구했던 범위가 지금 몇에서? 2에서부터 몇 사이? 6 사이가 되니까 난 여기만 관찰할 거야 라는 뜻이 되고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은 6을 넣었을 때 나오겠구만. 최소값은 2를 넣었을 때 나오겠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올 거고 6을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올 거니까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딱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려운 과정이 아니잖아. 어려운 생각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하나의 덩치 큰 함수가 있는데 얘를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걔를 나눠가지고 요만큼 한번 처리하고 또 요만큼 처리할 거야 라고 해서 여기서 x에서 t의 범위를 구해놓고 여기서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다시 y 범위를 구해야지라는 그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여기는 이 최대치수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도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긴 하지만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그냥 다 전개해놓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생각해도 괜찮긴 하지만 전개하는 과정이 어때? 조금 귀찮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기서 t라고 하는 걸 나는 1-3x라고 놓을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1-3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이건 뒤집어도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t제곱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거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뭐의 범위를 통해서 x의 범위를 통해서 x가 0에서부터 몇 사이래? 3 사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0 넣으면 얼마? 1이네.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t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8에서 1 사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 대칭축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를 또 잘라가지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관찰할래요 라는 뜻이 되면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8을 넣은 결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로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를 그릴래 아니면 여기는 얘에서 이걸 전개해서 다 식을 정리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릴래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당연히 이걸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편한 느낌이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치수를 구해놓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여기는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구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거, 공통 부분을 하나로 묶는 과정은 사실 그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과정이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구나. 시작과 끝은 있었고 중간 다리 역할만 t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치환이라는 거는 내가 함수를 두 개로 쪼갤 때 사용하는 녀석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다음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 최대치수를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이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든 뭐 하든 그냥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면 그릴 수 있으면 땡입니다. 그죠?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저기는 얘를 그려보자. 얘는 x-1에다가 x-5가 될 테니 절대값은 뭐가 되겠어? 여기가 1이었을 거고 여기가 5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에 x축 아래를 접어서 올릴 테니까 이렇게 생길 게 분명한데 x의 범위를 몇에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잘랐대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그래프는 여기는 얘만 관찰해 주세요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누가 봐도 빵이네.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간단히 해볼게. 얘들아,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도형입니다. 자, 직선이 하나의 도형이죠. 원도 하나의 도형이죠.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도형입니다. 무슨 도형이라고 불러?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세상에 있는 모든 포물선은 닮은 도형입니다. 이해되니? 선생님은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 왜냐면 이렇게 홀쭉한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있는 애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닮은 도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요 정도 잘라서 확대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요. 한 요 정도 잘라서 확대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 결국에는 다 닮은 도형. 확대 축소를 통해서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도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포물선도 하나의 도형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은 모양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그 도형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긴 y는 x의 제곱, 그러니까 ax의 제곱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있었다고 쳐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포물선이랑 이 포물선은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지. 맞아요? 여기 있는 얘를 분명히 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게 분명하단 말이야.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고, 근데 여기는 얘를 평행이동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어도 얘랑 얘는 뭐야? 서로 닮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였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ax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이었을 때 얘는 a가 된다는 뜻이고 여기가 2였을 때 얘는 뭐가 돼? 4a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만약에 1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를 찾는 게 너무나 쉽다는 얘기야. 얘가 2 차이 났으면 4가 되는 거고 3 차이 났으면 9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는 얘가 2였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5 차이 나면 얘는 25의 2배니까 50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평행이동된 이 상태에서 여기서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여기서 2 차이 나면 여기는 몇 차이 나겠어? 4a 차이 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4라고 빨리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 최고차이 계수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절대값이 1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1이었고 얘가 4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몇 차이 나? 2 차이 나거든. 얘가 2 차이 난다는 소리가 여기는 얘는 4 차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길이는 그냥 무조건 4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개수랑 비교해서 나는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여기는 요 길이의 차이가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의 관계는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게 활용도가 높아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죠? 특히나 최대 최소 구할 때 진짜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만약에 y는 뭐 x제곱이었어. 마이너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범위를 뚝뚝 잘라서 이렇게 잘랐다고 쳐보자. 됐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궁금하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궁금하대. 이렇게 된 얘가 궁금하대 라는 뜻인데 다시 생각하면 결국 얘랑 얘의 차이 이만큼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뭐겠어? 요거의 제곱이 답이겠네. 이거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뭔지에 따라서 되게 활용도가 어때? 되게 엄청난 녀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도 우리가 충분히 잡아놓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만약에 얘가 뭐 1이었고 얘가 2였고 여긴 얘가 5였어.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그럼 얘는 당연히 답이 얼마야? 9가 되겠죠. 요 차이 값은 9가 될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2차 함수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함수는 되게 유용한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스텝 2로 한번 가봅시다. 오호. 재밌네요, 이것도. 요거 해볼래, 얘들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대를 좀 해놓고 가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x의 제곱이 개수가 서로 같은 세 2차 함수라고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알파라고 하는 근들을 갖고 있어. fx랑 gx랑 hx가 x축과 알파에서 만나고 있어요. 됐죠? 그다음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여기는 이 방정식에 뭐가 궁금합니다. 해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이 세 개를 내가 다 더할 수 있니 없니? 함수 세 개를 더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세 개를 다 더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다 더하는 거는 뭘 가지고?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가지고 더할 수밖에 저 식을 가지고 더할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함수로 해석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시당초 방정식으로 해석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차 함수에서 다시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뭐야?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죠. 근데 다시 한번. 자,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fx랑 gx랑 hx의 근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저기는 쟤는 각각 다 인수분해할 수 있었겠죠? 됐어? 그럼 공통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통인수를 가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됐어? 지금 여기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선생님은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럼 어차피 fx가 어떻게 생겼겠네. x-알파에다가 x-베타로 생겼겠네. 그럼 gx는 어떻게 생겼겠네. x-알파에다가 x-감마겠네. 그다음에 hx는 뭐가 되겠네. 얘는 x-알파에다가 x-델타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상황이죠. 됐어? 됐니? 그럼 요거 세 개를 뭐 해달라? 더해달라. 그럼 더하면 다 뭘로 묶이겠어? x-알파로 묶이겠죠. 그럼 여기는 3x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되겠지. 는 0의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지. 됐어? 3분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되게 쉽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흐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주제 자체가. 좀 재밌는 문제네 라고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잘 봐봐. 여기서 얘 최고차이 계수가 달라버리면 어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고차이 계수가 같았기 때문에 다 1로 같았기 때문에 얘가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요 흐름을 보면서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들아 얘를 보면서 해야 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로 해석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그럼 얘는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함수를 다 방정식으로 바꿔 생각한다. 근데 2차 함수든 뭐든 어쨌든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다항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을 때 그 녀석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근을 다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다 완료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통 인수를 갖겠구나. 그럼 걔네들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3배의 x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는 흐름이 그냥 눈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찾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문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좀 별표 하나 쳐줄래? 4번 문제. 좀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왔네요. 봅시다. 이것도 좀 확대를 하고 보자.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이따 키워놔야겠다, 나중에. 자, 일단 여기선 두 가지 포인트 정도를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어요. 승훈아 오늘 요거 봤죠? 나옵니다.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한 번 알면 계속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요거 설명 나중에 또 해줄 거야. 좀 이따 해줄 거야. 어쨌든 선생님이 처음 설명해주고 싶은 주제는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얘들아,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잘 봐봐.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있잖아. 이 A 더하기 B가 있었어. 여긴 얘가 뭐 예를 들어 3이었대. 그 다음에 A 더하기 2B가 있었어. 여긴 요 녀석이 뭐 예를 들어 1이었다 쳐보자. 오케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A를 구할 수 있고 당연하게도 B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쟤를 바라보면서 같이 해보자는 소리인데 여기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X와 A-X 요 녀석의 세트야. 이렇게 두 개의 세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봐. 얘가 하나가 지금 f, x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얘는 f 뭐야? 1-x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x가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1-x를 그대로 넣어봐봐.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고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고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얘는 2배의 뭐가 돼? f의 1-x가 될 거고 여기다 1-x를 넣잖아? 그러면 얘는 1-x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이랑 1이랑 사라지면서 플러스 x가 되면서 얘는 fx가 되고 얘는 3배의 1-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순서만 바꿔볼게. fx 더하기 2배의 f 1-x는
3배의 1-x의 제곱이 됩니다. 자, 봐봐.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 A도 구할 수 있고 B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을 통해서 난 뭘 할 수 있겠어? fx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뭐 하면 되니? 단순하게 요 녀석을 소거해주면 되겠지. 여기다 2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 여기서 이걸 빼. 이러면은 3배의 fx가 얘 빼기 얘 이런 식으로 해서 fx를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형태가 뭐냐면 이런 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x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하나가 a-x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x 대신에 a-x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a-x가 되고 얘가 x가 돼버리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요걸 가지고 얘는 식을 이렇게 두 개로 불려낼 수 있을 거고 두 개를 불려낸 다음에 이 녀석을 소거해버린다면 이 녀석을 소거해버린다면 나는 다이렉트로 fx를 구할 수 있어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가져갔으면 좋겠어. 똑같은 개념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요 세트도 하나 있고 또 뭐도 있을까? 요런 세트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요 세트, 요거 명심해. 중요한 세트. 그 다음에 x와 x분의 a 세트도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요 세트도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가 세트로 주어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뭘 넣으면 x분의 a를 넣으면 x분의 a를 넣으면 얘가 x로 바뀔 거고 얘가 다시 x분의 a로 바뀌게 될 거야. 그래서 한쪽이 이거였어. 한쪽이 이거였어. 그러면 서로 반대 거를 집어넣어주면은 다시 원래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식이 하나가 있었던 게 식이 몇 개로? 2개로 복제가 됩니다. 그렇죠? 식이 복제가 됐을 때 2개가 됐으니까 이제 연립해서 소거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는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겠어? fx 구할 수 있겠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흐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x분의 a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다. 다 이해되죠?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여기서 위에다 써보자. 우와. 자, 여기서 2배를 할 거야. 그럼 얘가 다시 아니죠. 여기죠. 4에다가 2에다가 6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럼 얘에서 얘를 뺄 겁니다. 그럼 얘는 3fx 이렇게 될 거고. 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6x 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x-1의 제곱을 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이것도 그냥 계산하기 귀찮을까 봐 미리 바꿔놨어. 그 다음에 3 약분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어? 결과적으로 그냥 x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이 fx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어서 2차 함수가 있대. 2차 함수니까 여기는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c라고 세팅해놓고 여기다가 해주고 여기다 넣어서 또 계산해주고 저기는 이제 개수 비교하면서 a, b, c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일단은 요거 먼저 하고 갈게. 요거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두 근의 차가 됩니다. 두 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4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얘는 2루트 2가 되네요. 맞네. 기억 보긴 맞는 보기. 이해되죠? 왜 갑자기 두 근의 차 공식을 썼는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기억 다 지나고 니은 보기입니다. 잠깐만요. 디귿 먼저 하고 갈게 얘들아. 오케이? 자, 디귿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다시 x축과 뭐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봤으면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어. 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a를 더해가지고 여기다 a를 더해서 얘 판별식을 써서 해도 괜찮. 됐어? 그런데 잘 봐봐. 여기는 얘가 내가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꼭지점은 애시당초 뭐였다고? 마이너스 2였다고. y좌표가. 그럼 거기다 내가 a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얘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붕 떠야 되겠네. 그럼 a가 2보다 커야 되겠네.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오케이? 2보다 커야 된다가 돼버리니까 최소값은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써도 괜찮다. 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해줄게요. 오케이? 자, 마지막 얘기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또 2차 함수랑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얘들아, 2차 함수는 딱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2차 함수를 떠나서 대부분의 곡선, 일단 곡선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종류가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 두 개밖에 없어. 되나요?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승리 지겹죠? 아까 했던 얘기랑 요렇게 돼 있는 곡선도 있겠지만 계속 잘 잘라보면 결국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으로 다 분해할 수 있을 거야. 원도 어때? 위로 볼록이네랑 아래로 볼록이네로 분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곡선이란 곡선은 전부 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종류라고 하면은 위로 볼록인 곡선과 아래로 볼록인 곡선과 직선 세 개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는 특히나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 이렇게 딱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F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한 결과와 2분의 FA에다가 FB를 더한 이 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하겠다라는 이 주제 자체가 나한테 뭘 전달해주고 싶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와 얘의 비교는 결국 선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주고 싶다. 선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여기를 그냥 꺼놓고 하자. 자, 봐봐. 일단 내가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만약에 여기는 이 값이어서 얘가 현재 FA였다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FB였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니까 함수값 두 개를 이렇게 갖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볼게. 됐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대상은 뭐냐면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얘의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 얘의 의미. 얘는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은 함수값이야. 됐어? 다시 A랑 B의 평균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지금 얘랑 얘의 딱 절반 지점인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뭘까? 얘는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입니다. 얘가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걸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과연 얘보다 크니, 작니, 같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됐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딱 이어놓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어놨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딱 여기 절반 지점 딱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랑 얘의 평균의 함수값이랑 다시 평균값의 함수값이랑 함수값들의 평균값이 서로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이해돼요? 됐어? 다시 여기는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이런 상황일 때는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직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함수값이 지금 얘를 찍었을 때 상황입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었군요 라는 뜻인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누가 더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녀석이 더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뜻이야? 여기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뜻이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찍혔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어, 얘는? 얘는 위로 볼록을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색깔이 없네. 흰색으로 해야겠다. 여기는 얘가 얘 함수값이 더 작았어. 이런 상황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이 상태에서 얘 함수값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얘가 함수값이 더 작았어. 라는 뜻이 돼버리면서 여기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는 요 표현을 가지고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크다, 작다, 같다를 통해서 우리는 선의 종류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 지금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럼 반대로 얘가 더 크다라고 나한테 정보를 줬다면 얘는 위로 볼록이야 라는 뜻인 거고. 됐어? 얘가 더 커요 라고 정보를 줬다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차 함수랑 관련돼서 이런 정보를 줬을 때 내가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지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그럼 여기는 얘 부등호 방향을 외워라 말아라. 외우지 마라. 항상 저 그림을 너희가 한번 그려봐봐. 오케이? 저 그림을 그려봐봐. 다시 여기는 이 그림 지우고 문제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어떤 느낌인지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줬어? 지금 요렇게 줬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는 얘가 x1이었다 치고 여기는 얘가 x2였다 쳐봐. 오케이? 얘가 함수값이 이렇게 잡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는 요거 두 개의 평균 함수값이 얘와 얘의 함수값의 평균인 이 값보다 여기는 얘가 지금 얘랑 얘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값보다 얘가 더 어떻대? 작대. 여기서 나오는 그 함수값이 더 작은 값을 갖는데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얘의 굴곡은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힌트는 뭐냐면 요 표현이랑 요 표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 이거는 결국 선의 종류를 판단하고 싶구나 정도까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어내면 되는 거고 걔 부등호 방향까지 너희가 직접적으로 다 외워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그림 한번 요거 그리는데 5초도 안 걸려. 그죠? 저거 한번 그려놓고 아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의미하고 있었던 건 뭐였어? 아래로 볼록이구나를 의미했었어 라고 한다면 아까 그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맞으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석까지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정말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은 어디까지 가서 수트까지 가서 계속 나오는 녀석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겠지? 이것도 이제 문제 난이도가 생기면 나오는 지금은 어디서 나왔어? 블랙라벨에서 나왔죠? 근데 오늘 수트는 어디서 나왔어? 저 표현이 RPM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게 너무 당연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꼭 기억해 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차 함수가 장난치는 입장에서.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잠깐만 보자. 잠깐만 선생님 또 설명해 줄 게 있나? 있네요. 좀 어렵긴 하겠다. 뭐야. 꽤 어렵네요. 확실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꽤 있다. 그죠? 일단은 숙제는 한 10번까지만 풀어볼까, 얘들아? 한 10번까지 숙제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요.